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버저 MC의 조현 선생님 그리고 게스트로는 우리 하진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쩌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의해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하진우님 모시고 탈북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탈탈 털어볼 텐데요. 네. 하진우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함경도 무산에서 살았고 이제 한국 오기 전에는 이제 탈북 브로커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고향이 무산군이라고 하셨고요. 형제는 일남 이녀 중 외아들이라고. 아주 귀하게 자라셨군요. 귀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일단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국가보위부 안에도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외화벌이 기지장을 하셨고, 이제 그냥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였고, 그런 가정에서 일단. 북한에서 기지장이라고 하면 또 선생님. 장난 아니죠. 일러주는. 여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부위원장, 단위원장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 때 보통 이제 북한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제 6년이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소년단 안에도 이제 분단이라는 게 있고 또 그쵸. 이제 또 따로 분단이 모여서 학교단. 학교단이 또 따로 있거든요. 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급에 있는 분단위원장이 그쵸. 따로 있고 이제 저희는 소년단에는 이제 소년단 조직부위원장이랑 중학교 3학년 때 단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에 보게 되면 단위원장이랑 청년동맹 비서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건에 남거든요. 간부 초급단체 문건에. 위원장들. 그러니까 분단위원장은 안 남아요. 초급단체 비서 이런 분들은 안 남는데 청년 비서랑 단위원장만 남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이제 조직부위원장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단위원장을 하다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제 분단보다 소년단이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이제 뭔가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거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있던데 영화 보니까 등교할 때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이제 단속반 같은 한국에는 선도부라고 했는데 선도부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위원장 하면 거기 또 행사도 많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제 생일 때 그걸 다 조직지에 하는 게 그렇죠, 단위원장이고. 그때는 이제 좀 피곤하죠. 쓸데없이 왜 그걸 하는지 저도. 저도 북한에서 학생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간부를 하면 선생님들을 다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더구나 단위원장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선생들 너무 많았어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위원장을 일단 단위원장이랑 청년 비서를 만들어주는 건 학교 이제 교장이랑 그쵸. 소년단 지도원 선생의 파워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학급 안에서는 이제 담임 선생이 세지만 소년단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지도원 선생이랑 교장 선생이 비준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일명 서지 그렇죠. 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집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교장이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이제 학교 한 동을 새로 짓는데 거기에 시멘트를 이제 내면 톤으로 내야 돼. 톤으로 내야죠 이제. 차로. 시멘트를 내면 그때 당시 경쟁자가 한 3명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느 연합교수 지배나 하시던 분, 따님도 계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또 기지장.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짓는데 시멘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단위원장이 된다.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탈락을 하고 이제 결국엔 이제 아버지가 또 이왕 그럼 되는 거 또 이제 문건에도 남고 이제 간부 이런 데도 역량이 있으니까 그럼 단위원장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한동을 거의 지워주다시피 하면서 제 기억에는 단위원장 하면 모범소년단 빠지요 그렇죠. 기본으로 달고 나가고 또 선현영예상 그렇죠. 그런 것도 보통은 저희가 이제 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사루총이라는 이제
청년동맹 조직에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뭐 되게 하는 게 많아요. 그쵸, 이제. 그쵸. 왜냐면 일선에서 이제 또 학생들을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소년단에 대한 뭐 이제 김일성이 그런 말 뭐 교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직접 전달하고. 네.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합반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먼저 사상 교육을 해요. 맞아. 검열 다니고 막. 네, 이제 뭔가 그 이제 뭐 경례하는 뭐 수령 무슨 동지의 뭐 이런 말씀 같은 거를 뭐 읽어주고. 걔네 딱 들어와서 너 한번 말해봐. 네. 뭐 이러고 그쵸. 아, 나 제일 미웠던 게 있잖아요. 단위원들이 이제 덜잖아요. 단위원들이 그렇죠. 이제 학급 덜어요. 덜면 이제 뭐 처상하오정 뭔지 그렇죠. 이렇게 이거 탁 만져보고 해가지고, 아유. 니네 오늘 남아서 무슨 뭐 탁 네. 벌칙 주고 아침에는 또 교복 안 입고 들어가거나 뭐 넥타이도 안 김일성 하고 이러면 천연 안 이거 뭐 데려보내고. 처상이장 안 그렇죠, 닮으면 그렇죠. 뭐 집에 안 데려보내고. 쫓아보내고 아 진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네. 그 무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무산에서 쭉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 무산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우리 이제 그 하진 씨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제 무산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산하면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산 강산이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무산 강산도 되게 철강석이 되게 많이 매장이 돼 있다 보니까 김종인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산이라는 이제 지역 특성상 이제 또 국경을 끼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 이제 자유롭게 밀수를 예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주민들의 그런 게 좀 중국 영향으로 좀 많이 이제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무산강상에서 뭘 나와요? 철강석. 철강석. 예. 그 영화 이게 그 굴착기 영화 그 영화 무산강상? 그거는 백금산. 백금산은 그건 다른 데고. 다른 예. 데. 그건 검독이라고 네, 그렇죠. 함경남도 단천 쪽이고. 무산 강산은 되게 철강석이 되게 유명한 게 그 철강석이 되게 좋대요. 품질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 애들이 직접 계약을 맺고 수출하고. 직접 가져가거든요. 이제 북한은 워낙 장비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직접 들어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착기로 해서 해가지고 또 나가고 이러거든요. 자기네가 직접 예, 싣고 직접 나가는 해가지고. 거야. 예. 거기에 무산군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직접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요. 막 지나가다가 차 타고 막 지나가다 간식 같은 거 막 던져주고 옛날에 미군이 막 던져주듯이. 예.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무산하면 이제 철강석만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시골이라고 좀 예, 생각해요. 이제 국경하고 연결돼서 사실 무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살기도 잘 살고 깨기도 빨리 그렇죠. 깼어요. 예. 그래요? 드라마 같은 것도 거의 두만강을 해서 이제 많이 넘어오다 네. 보니까 예, 한국 드라마도 되게 많이 접하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무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산 사람이랑 빨리 행사하는 넘어. 분들이 또 좀- 그렇더라고요. 나오는 거 보면 그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그 학교 생활. 행사를 많은데 이제 만일 단위원장이 행사를 참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의 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북한에서는 거의 있을 수 예, 없는 일이죠. 지혜하는 사람이니까. 행사에 안 참가한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안 참가했다가는 거의 뭐 직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북한에는 이제 배지를 다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세 줄에 세 알이 알짜리. 단위원장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내놔야 돼요. 행사를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뭐 보통 행사한다고 해도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이제 훈련하고. 소년단 학생들 다 세워놓고 무슨 뭐 예, 울어봐. 그렇죠, 막 이제 화상 뭐. 준비하고. 너무 이제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 뭐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좀 지금도 마음의 참- 부담감도 엄청 그렇죠, 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기 쓰기에는 학교 때 네. 그 뭐 중앙집이 갑자기 뭐 검열이 있어서 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워낙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게 워낙 잘 살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잘 살기 전까지도 저희도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이제 못 산다고 하는 분들보다도 저희가 더 못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살던 사람이 못 살다가 이런 걸 많이 겪으면 좀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잘 사는 걸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 눈에 든 사천이 가시처럼. 땅 사는 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중앙당에 그러니까 무상 강산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좀 워낙 크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특파 기자가 항시적으로 와 있었어요. 평양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특파 기자랑 무산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아 쟤네가 저렇게 잘 사는데 어디 무슨 돈을 저렇게 잘 사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이제 2000년대였는데 그때 되게 못 살았잖아요, 북한이. 그쵸, 미공급이 가난한 이제 막 행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평양 이제 당창건 기념탑 건설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제 뭐 칠보산 도로 건설에 김정일이 온다고 해서 거기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 진짜 지원 증서가 3장 있었어요. 김정일이가 직접 친필을 한 거. 근데 이제 그게 그 돈이 이제 좀 다 그냥 안기부에서 간첩 자금으로 나라에 이제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검은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일보로 이제 올라간 거죠, 김정일한테. 서서를 썼네요. 예, 이게 특파 기자가 워낙 글을 못 쓰겠습니까? 예. 완전 소설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당에서 바로 이제 1억 원멸이 붙었어요, 저희 집안. 그러니까 무상군 누구네 집안을 초토화시켜 이런 방침검열 전달 사업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직접 방침을 내려가지고 저희를 잡겠다고 이제 한 200명 되는 이제 중앙당 뭐 보위부 그룹바. 예, 그룹바 형성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저희 집안에 뭐 할아버지부터 남자들은 싹 보위부 잡혀 들어가고 이제 그나마 이제 고모는 여자라고 안 데려가고 예. 저희도 아직 자식들인데 어리니까 미성년자라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안 잡아들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승용차 이제 5대가 딱 와가지고 사복 입은 분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 기억이 되게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그쵸. 어릴 때. 그때는 그냥 빨리 오겠지 그냥 뭐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어릴 때라 그렇게 됐는데 그게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조사를 받고 보위부에 1년 동안 가족들이 다 잡혀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해명이 됐어요 그게. 엄청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를 신고했던 그 분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토대가 되게 토대를 숨기고 살았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분이 이제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죠. 순사. 순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속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막 이제 안 좋은 이런 걸 하시던 분 자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계속 보위부에서 켜다 봤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분명 고문도 먹고 안기부 자금으로 나라에 지원을 해서 김정일이를 이렇게 농락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역조사를 한 거죠. 그럼 한번 너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봤는데 진짜 뭐 악질 순사 자식이었고 그 특파 기자는 이제 특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위부에서 그 사람 바로 관리소 가고 옛날에 그 하성인가 하성관리소로 바로 가고 특파 기자는 호송도는 되던 도중에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특파 기자가 되게 권한이 있대요 북한에는. 맞아요. 특파 기자가 아무 사람이나 되는 게. 그러니까 거기 일보로 김정일한테 직접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특파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잘못 허위 보고를 했잖아요. 일단 김정일한테 그것도. 뒤가 두려운 거. 그러니까 가다가 자살을 하고 그분은 하성관리소 가서 죽고. 저희는 이제 저희 삼촌이 그때 당시 이렇게 우상군에서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그 여기로 말하는 교도소 소장 같은 그런 걸 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 제수로 해가지고 도에 잡히고 삼촌만 이제 워낙 직급이 있으니까 특별 범죄자라 해가지고 따로 잡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되게 많이 잡혔어요 이제. 왜냐면 우리랑 관계 있는 뭐 군 뭐 보위부장, 안전부장 이분들이 싹 강등 먹고 어느 뭐 하성시 뭐 보안원으로 막 가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해명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다시 복직을 되고 저희도 저희 삼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겠다. 너무 어렸을 때 살면서 이제 뭐 아버지가 외아버리 있었으니까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 이제 어려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뭐 어렵게 산다든지. 그렇죠. 많았죠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단연장이니까 이제 학교 학생들 안 나오면 명단을 이제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보게 되면 진짜 그 친구는 학교 나올 수 없는 진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고 그리고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일단 나갈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뭘 신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제 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이 어린 친구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나오는데 막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나오면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를 못하면 집에도 그렇죠, 못 가고 그렇죠. 또 예. 다른 애들 앞에서 까이고 하니까 애들이 창피 막 주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또 예. 너무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한 50%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명 그때는 또 권한의 행군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제 금방 이제 끝나고 예. 저희가 뭐 그 아무리 장사를 한다고 해도 좀 어려웠던 분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네. 보통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예. 이제 학교는 그렇게 단연장하면서 다녔고 아버지 일 때문에 1년 동안 마음고생도 했고 뭐 이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학교 졸업하면 보통 이제 북한에는 두 가지 군대 가거나. 길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대 나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예. 아니면 일반 뭐 회사를 직장으로 나가든지. 나가든지. 그때 이제 굉장히 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생각이 많았죠. 예. 이제 저는 이제 단연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군대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를 나가면 오히려 제대를 하는 순간에 더 좋게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멸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뭐 애국심이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순수 애국심으로 이제 군대 가서 뭐 나라 지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턴이라고.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 노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애국심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진지하게 이제 아버지한테 털어놨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호위사령부 네, 쪽으로 예, 해가지고 났는데 그것도 이제 또 군사동원부 이렇게 또 그 이제 뭐 군대 그 좀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좋은 데 가게 됐는데 진지하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도 이제 외화벌이를 하면서 당자금을 이제 많이 바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 외화벌이 회사에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급을 주는 것도 진짜 가끔 가다가 쌀로 주지 안 그러면 옥수수 막 이런 거밖에 못 주거든요. 근데 진짜 1년에 몇만 달러 이상이 이제 당자금으로 올라가요. 보이부에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그걸 뻔히 알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군대를 안 가겠다.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동원 문건을 뽑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집단 탄원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서류를 뽑던지 네.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그 집단 탄원만 걸렸으면 뭐 아버지가 힘이 있었잖아요. 네, 아빠가 이제 뺄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집단 탄원이 걸린다고 해도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붉은 청년군이더라고 아시죠? 거기 이제 무기고 경비 서는 건 현역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 저희 붉은 청년 군의대 그 소장님이 저희 아버지랑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문건을 빼가지고 군사동원부 직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붉은 청년 군의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저는 이제 군사동원 문건을 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도 안 나가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하시는 일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시작하는 학교 다닐 게- 때부터 제가 브로커를 했어요, 사실은. 예. 탈북 브로커. 예, 탈북 브로커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탈북 브로커는 아시잖아요, 다. 이제 조건이 되게 많이 이제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뭐 보이부 쪽에 뭐 되게 인맥이 진짜 밖에 나가면 저 누구네 집 아들이구나 이 정도로 다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쉽게 이제 브로커라는 걸 다가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많은 걸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남보다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안 믿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그거는 많이 이제 도와주고 싶은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지인의 부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게 됐어요. 한국으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국경경비대 제가 대대장이 이제 또 아빠랑 친구고 이런 사이다 보니까 얘기를 부탁을 드려가지고 일단은 차를 가지고 한 10분만 쳐줘 좀 비워달라. 중국에서 물건 들어올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사람 한 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낸 분인데 한국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린 친구였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한 9년도 그 정도 했어요. 네.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이제 중국에서 올림픽 같은 거 했거든요. 2008년도에. 올림픽. 네, 그때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냄으로써 그게 이제 첫 시발점이 된 거죠. 그게 브로커를 네. 하게 된 동기가 됐군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되게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그렇죠. 왜 뭔가 이런 게 마음속으로 되게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제가 뭐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저 집이 되게 어렵게 사는데 진짜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뭐 몽둥이 휘둘러도 뭐 건질 게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휘둘러도. 네. 그런 집이다. 너가 진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직접 집에 가보면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막 그 국수죽이라고 하죠. 네. 국수죽을 진짜 국수 1kg 사다가 그거를 며칠 이렇게 국수죽을 만들어서 막 드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뭘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뭐 돈 같은 거야 뭐 몇십만 원 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디 한국 가고 싶대요. 그때 당시 그 따님이랑 그 엄마가 있었는데 한국에 그럼 친척이 있냐? 친척이 없대요. 너무 이제 곤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탈북 이제 브로커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뭐 자선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을 브로커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값을 지불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일단 뭐 그때 또 이제 저희 집은 조금 잘 살았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한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딱 국경연설을 뚫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 번 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좀 오만해지더라고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내가 전문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제 아빠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법을 대해서 되게 잘 알다 보니까 북한법에서는 이제 아무리 한국을 보낸 사람으로도 인신매매법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보낸 순간 그 사람은 인신매매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게 돼요. 네. 근데 인신매매법이라는 건 사람을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탈북 브로커가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법에 이제 의해서 처형을 하니까 그게 이제 2명부터 총살이거든요. 너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은 괜찮다 쳐도 2명부터는 총살이라고. 그러면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집안이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 뭐 이제 위에도 짱짱한 그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설마 내가 잡히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 하면 정말 목숨 하나는 이제 다리 한쪽은 뭐 감옥에다 그렇죠. 유포하는 걸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제일 위험했거나 뭐 또 탈북시켜서 또 가장 보람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그분들을 이제 제가 한국 보내기 전까지 저희 이제 아지트가 있어요. 아지트에 데려다 놓고 이제 안가 같은 형식의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계시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있는 기간이 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뭔가 우리도 루트를 다 이렇게 해놓고 사전 작업해야 중국에 또 사람들 불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때 당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뿌듯함이. 그렇죠. 진짜 이건 해보면 누군가를 진짜 도와주면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할 때 그건 진짜 겪어보신 분들은 진짜 그걸 알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되죠. 이제 그쵸. 북한 보게 되면 막 숙박검열도 갑자기 막 들이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되면 진짜 너무 곤란한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보안소 이런 데 좀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친척이 어디서 저 다른 데서 친척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좀 매기고 그럴 때는 막 진짜 무섭긴 해요. 이제 저도 어리니까 막 떨리고 이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또 침착하게 또 이제 워낙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막 당당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탈북하면서 이제 혹시 뭐 탈북시킨 분들을 한국에 와서 만나시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으세요? 되게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작업을 몇 년, 4년 동안 이제 온갖 진짜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국가보위부 수배가 붙었어요. 저를 이제 닫겠다고. 그룹화가 이제 보위부의 중앙당에서 형성돼가지고 근데 얘네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전국 수배를 때리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도보위부에서 보위부장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다 보니까 야 이번엔 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튀라고. 예, 어디 가서 진짜 이 땅은 안 되니까 너가 그냥 잘 살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한국 가라 소리는 안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는 참 못하죠. 못하죠. 그분들은 보위부장이니까. 갔으면 예. 하는데 그렇죠. 가다 잡히다가 얘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고 예. 가라 했습니다 할까봐 못 근데 하는 제가 거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되게 저를 많이 신뢰해줬던 거,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했잖아요. 이제처럼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 진짜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를 막 무시하고 엄청 막 믿지도 않고 막 어린애 취급 이런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저의 적극적이고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일을 딱딱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얘가 어리다고 되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진짜 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 테니까 빨리 너가 자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16살 때부터 시작했던 브로커 생활이 이제 20살 때 이제 국가보위부 수배가 붙은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제가 이제 거기서도 며칠 동안 생각을 했어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라인이 있는데 내가 굳이 도망을 가야 되나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빠가 많은 힘이 돼줬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위아버리 기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저한테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이제 막 대피 먹고 숨어 다니고 너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몇 명이나 보냈냐 해가지고 50명 넘게 뭐 청살 한 10번 감이네. 네, 50명 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되겠다. 그냥 죽든 살든 아빠랑 같이 그냥 뭐 가자. 앉아도 죽고 가다가도 네. 죽고 할 바에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그거 외화벌이 기지를 다 내려놓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쪽에 계시고 또 삼촌도 다 계시고 또 저희 사촌 형들은 또 함흥에서 부하는 다 하던 사람들이고 쉬운 결정이 아니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막내 삼촌이 보위부에 먼저 잡혔어요. 보위부에 잡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 만에 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상근에 그러면 브로커가 너 말고 누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뭐 삼촌이 또 조카를 잡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원망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삼촌이 한 달 동안 보위부에서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고문을 엄청 했을 거잖아요. 근데 올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 와서도 되게 1, 2년은 되게 원망을 많이 했댔어요. 아, 아무리 그래도 친삼촌이 자기 조카를 부냐 이러는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쉬운 결정. 예. 또 여기 와서 살게 근데 됐고. 저도 되게 철이 없었던 게 삼촌이 잡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삼촌이랑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또 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엄마가 계시고 그 엄마가 이제 딸이랑 자기 동생을 데려가는 건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보위부 수배가 붙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거죠. 아니, 담도 크시네요. 그러면 제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마지막이었으면서 그분들을 제가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거의 한 달 차이로 이제 떠나다 보니까 아 맞다. 예. 국정원에 낯익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정원 오신 후배 기수로 만났군요. 예. 제가 이제 한 기수 아래고 그분들이 한 기수 위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자료가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어떤 네. 브로커 통해서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거는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반갑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쵸, 그쵸. 뵈니까.
제가 생사를 진짜. 근데 예. 그 뭐야 탈북 브로커를 한 4, 5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탈북하기 전까지. 근데 한 번도 뭐 보내주면서 본인은 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저도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전화를 제가 5대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브로커를 하다 보면 전화기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전화기가 좋아야 그게 이제 탑 서는 게 있거든요. 예. 국경 지역에 오게 되면 탑이 서는데 화이와 뭐 화이우 예, 그런 그- 전화기. 그러니까 우리는 LTE라고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거는 이렇게 탑이 딱딱딱 이렇게 서요. 그게 전화가 좋아야만 탑이 많이 서면 이제 통화가 되거든요. 그 요즘에는 이제 다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전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전화가 이제 많고 또 이제 한국에 또 이제 주기적으로 온 친구들이랑 연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브로커를 하려면 이제 또 정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쵸. 보내주는 사람들한테 네.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일단 결정적인 것도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도 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다가 그냥 뭐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할 줄 알았죠 제가. 영원히. 예, 영원히 할 줄 알았죠. 뭐나 영원한 건 네, 없습니다. 그 2014년에 입국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채군인데 거의 채군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뭐 인권 실상이라던가 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탈북 그 네. 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돈을 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탈북 시킬 당시에 연선비가 거의 중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됐어요. 예. 3만 원이면 한국 돈 한 600만, 700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200만 원만 받고 거의 10,000원, 중국도 10,000원 정도만 받고 이제 연선을 넘겨보내서 그 중국 애들이 또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조선족들이. 엄청 싸네요. 지금은 뭐 한 1,600, 2,000.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넘는 예, 것만 1,600 그렇게 달라고. 1,500 이상 드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의 실상을 말하자꾸나 하면 뭐 또 그렇죠. 끝이 이게 없고.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도 원래 법적으로는 인권이 있어요. 이제 보게 되면 북한법에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명시는 돼 있다는 얘기죠. 이제 명시는 돼 있는데 그게 인권 유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잡혀 들어가면 뭐 진짜 때려서 불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인권 유린이거든요. 근데 북한 법에도 있는데 이걸 또 괜히 안다고 막 때릴 때 이거 인권 유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더 맞아내는 거잖아요. 말을 못해요. 네. 거기 가서 말을 그러니까 말아야죠. 전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공개 처형하는 걸 봤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마당 그 막 이렇게 강변뚝 그런 데다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총살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인권에 대한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엔 총살을 안 하고 지금은 네, 실내에서 실내 처리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보이부 그쪽에 두르니까 아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인권 다른 데서 위성 막 찍고 이러니까 아예 실내 처리라는 그게 따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네. 안 하고 이제는 네, 밖에서 안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실내 처리가 뭐냐면 이 어차피 이제 판결 받은 사람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특수부대 이제 훈련져야 되는 애들을 데려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그걸 했던 분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진짜 막 되게 어린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교관이 가르쳐 준대요. 이제 그 범죄자를 놓고 어차피 죽여야 될 사람인데 총살하면 인권 가지고 떠들고 이러니까 실내에서 그냥 죽여버려. 아이고. 때려 여기로 죽이는 거. 여기로 때리면 바로 죽으니까 해보라고 이러면서 그냥 실험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막 보이부 이제 그쪽에 막 당직 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막 소리치고 이제 그거 맞아 죽으려니까 사람이 오죽했겠습니까. 소름이 끼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탈북을 하시게 됐는데 탈북하게 된 특별한 뭐 동기라든지 뭐 결심을 하게 된. 예, 뭐. 그렇게 안 오신다고 하다가 결심은 이제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탈북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생각이 좀 어렸던 거죠. 아, 내가 어차피 한국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반역자지만 한국 오면 그래도 한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여운 생각을 네, 하셨네요. 귀여운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맞죠. 예. 예, 많은 왜냐하면 이제 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한국으로 이제 옛날로 치면 옛날에는 탈북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귀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우리 1세대 막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그래서 난 좋은 일을 했다. 그래. 난 한국 가도 한영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삼촌도 다 잡히고 삼촌을 잡혀서 6개월 만에 벌부 총살 당했거든요. 저희 국정원에 들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뭐 형들이고 다 이제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원래 아버지는 원래 이제 워낙 이렇게 산에 대해서 약초도 많이 연구하시고 이런 연구원이다 보니까 되게 산의 어느 지점에 떨거나도 다 길을 찾아가지고 오거든요. 되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전국에 수배가 붙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길을 행보를 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통해서 저희가 백두산을 통해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아빠가 다 산으로 저를 이제 내가 너를 중국까지만 데려다 주고 아버지는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랑 같이 한 보름 넘게 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제 뭐 산짐승처럼 생활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백두산 뭐 유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두산에 유곡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에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뭐 우리가 없어지고 불과 보름밖에 안 됐는데 나랑 관련있던 사람 30명이 다 보이부 잡혀 들어가고 뭐 삼촌도 보이부 잡혔고 다 그냥 가족들도 지금 다 관리소 뭐 보이부에서 다 격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이제 거기서 돌아가면 안 되겠고. 네, 안 되는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럼 좋다 죽든 살든 같이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도 그때 당시 다행이었던 건 제가 이제 중국 전화를 가지고 떠났댔어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딱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이제 중국 그 브로커들한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금 국가 보이고 수배가 붙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다시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넘어오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외면하면 우리도 사람이 아닐 것 같으니까 넘어오라는 거죠. 도와주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저한테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한국을 보내줄 테니까 넘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를 다 정하고 저희는 이제 백두산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지고. 근데 그 탈북 루트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루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잡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잡히면서 루트가 다 아예. 수배령을 내렸으니까 그쪽에 나가면 바로 잡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이제 뭐 소식이 일단은 30명 넘게 이제 그분들이 다 보이부 처형당했어요. 결국엔 와서 이제 국정원에 다 들어온 얘기인데. 그 상황이 어차피 뭐 저도 이제 많이 그런 작업을 4년 넘게 했으면 그래도 노하우가 많잖아요. 내가 내 루트로 가면 안 된다는 건 그건 뻔한 사실이니까 그치. 반대길을 택했던 거지. 산을 넘어가지고 그 백두산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 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워낙 고원지대고 어디 떨어지면 막 진짜 며칠 동안 걸어도 마을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중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브로커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중국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지금도 되게 고마운 게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못 왔을 거예요. 연락하고 계세요? 중국 분이랑? 지금 연락을 못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바쁠 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어릴 때 날 도와줬던 사람이 제일 고마운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아니면 또 지금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탈북 브로커였지. 저는 중국의 지리도 모르고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한국 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공짜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아버지랑 제가 마지막까지 도와줘가지고. 맞아, 운인이시네요. 예. 제가 인사 한번 하러 가야 되긴 할 텐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이제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 사람들하고 4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았다. 또 본인도 그만큼 그러니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선뜻 그렇게 나서 뭐 신뢰 없이 막 사기치고 막 그쵸. 그랬으면 돈 떼먹고 막 예. 달아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희생이랑 네. 또 그때 당시 뭐 누군가는 나를 뭐 비웃고 막 이랬겠지만 그래도 저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누군가 알아봐 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전생에 사람 한 명만 목숨 하나만 구해도 복을 받는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50명을 네. 그 지역 같은 땅에서 이제 희생해서. 한국으로 이제 네. 보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게 그냥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북 브로커를 하면서 뭐 무산분들만 아니고 혹시 뭐 전국에 나가 있는 네네. 이제 그분들 거의 이제 평양 이후로는 못 가봤고요. 평양은 안 들어가고 평양까지는 안 들어가고 네. 거의 뭐 이제 순천, 예, 순천이랑 뭐 청진, 뭐 함흥, 거의 뭐 한경북도 한경남도 앞쪽을 많이 나가서 앞쪽은 네. 연락이 안 되니까 앞쪽은 딱 순천까지만 못 가고 저도 집이 찾기 강원도거든요. 힘들어요. 강원도거든요. 가기도 힘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알아요. 예. 이렇게 저도 집이 안쪽이라서 강원도 그렇습니다. 쪽이니까. 아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아까 드라마랑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드라마 어떤 기억에 남는 드라마든지 뭐 탁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된 뭐 계기라 이런 건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옛날에는 이제 야인 시대 이런 게 되게 우리 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야인 시대? 네. 네,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드라마거든요. 김두한이라고 이제 나도 봐야 네. 되겠다. 재밌어요. 북한에서 이제 야인 시대를 보면서 되게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이제 드라마에 따라서 이제 또 틀리거든요. 법 처리가. 근데 야인 시대는 되게 최고급으로 받아요. 만약에 법적 처벌 받아도.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그냥 뭐 이런 일본이랑 이렇게 싸우는 이런 내용인데 그 이제 전쟁이 6.25 딱 터지면서부터 이제 김일성이랑 막 싸우고 이런 내용이 드라마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내에서는 야인 시대를 보면 거의 진짜 총살보다는 한 10년 정도 징역을 가야 되는. 그 야인시대에서 이제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네, 나오거든요. 김두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싸운 그런 이제 애국 세력으로 애국자로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네,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가 사실은 일본놈하고 혼자서 싸웠는데 김두한이도 싸웠다기만 안 되니까 엄청 그 야인시대 통제를 많이 그렇죠. 했죠. 네,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네. 하나. 막 아이리스 같은 것도 이제 그걸 보셨어요? 북한에서? 그럼요. 이제 왜냐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아 진짜요? 그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부랑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보이부 사람이잖아요. 이제 외화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드라마 같은 거 해수를 하면 그걸 한 번씩 돌려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고 다음 주엔 돌려달라 이러고 이제 놓고 가는 거죠. 이제 USB. 아니, 나쁜 놈들 저기는 단속하면서 단속도 이게 봐야 무슨 내용인지 봐야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주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도 딱 입구에 보게 되면 그 뭐 누군가를 김정일인가 누군 암살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고 등급을 받거든요. 아, 그렇고. 어머니는 서식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하고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뭐 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보이부에 한 1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단련대도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진짜 지금도 이제 되게 가슴 아픈 이제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랑 연락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잡혔대요. 어머니가요? 이제 제가 전화 연락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돈을 좀 보내주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보이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어떡해.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교화를 2년 먹고 갔대요. 전화를 했다고. 말도 안 돼.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워낙 거기서 걔네가 잡자다가 이제 못 잡으니까 그게 앙심이 있었는지 사실은 전화 한 번 했다고 교화 2년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단련대 한 달도 네. 사실은 큰 건데. 근데 교화 2년 지금 저 정거리 옆에 무슨
교화가 하나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정보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긴 거기에 지금 가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오빠랑 그 전화하고 그 이후에 얘네가 이제 보이부에서 교화를 2년을 그 사실은 저희 엄마가 한자거든요. 그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교화를 2년을 전화를 한 게 뭔 죄라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그냥 돈 조금 보내준 건데 먹고 살겠다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한국 전화라고 하면 또 뭐 그렇죠. 이제 엄하게, 간첩 예, 기도로도 엄하게 볼 수도 있는 하고 그런 문제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통화하는 걸 장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그렇습니다. 가고 이게 또 남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일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족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이제 북한 정부가 정말 그 못해도 너무 못한다. 너무 나쁘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이제. 네. 한국 오는 과정에 좀 아슬아슬했던 이야기 요거 마저 하고 일부 끝내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보이부 수배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왔지만 산에서 이제 한 보름 넘게 있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산에서 이제 뭔가 풀뿌리를 이제 아빠가 또 약초를 많이 연구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풀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왔는데 대용단을 지나서 이제 유곡이라는 데가 백두산 딱 아래 마을이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쪽에 백두산에 이제 우리 어릴 때 뭐 배움의 천리길 가잖아요. 배움의 천리길 뭐. 근데 그 유곡이라는 마을은 이제 백두산 딱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딱 산에서 내려섰는데 초소 앞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길을 이렇게 보면서 산을 떨어졌는데 그 초소를 이제 못 본 거죠. 산을 내려왔는데 거기가 딱 초소 앞인 거죠. 근데 와 진짜 그때 가슴이라는 게 이게 죽었구나 이제는. 왜냐면 난 보이부 수배가 붙어서 뭐 내 사진이 막 붙어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러웠던 거 그때 진짜 보름이란 동안 산에서 지내다 보니까 완전 겨우 내려왔는데. 거지도 아니고 완전 진짜 생거지처럼 이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이제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기 엄청 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형태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얘네가 이제 다행히 나를 그런 상태를 못 알아본 거죠. 봤는데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내가 뭐 전국 수배자가 거기로 산으로 자기네 초소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걔네도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만약에 아빠랑 이제 잡히게 되면 말 맞춤을 했댔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이따 모르는 사람으로 하고 뭐 그냥 오다가 어떤 산에서 약촉해다 만난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다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왔냐고 해서 이제 산에 약촉해다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어디 사람이냐고 해서 여기 요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당당하게 거짓말을 치다 보니까 얘네도 믿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막 국민정보자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다행스러웠던 건 저도 이제 4년 동안 브로커를 하면서 좀 이제 내 자신이 좀 노련해졌던 거죠. 당황스러운 기색을 안 내고, 저쪽 마을에 뭐 누구네 이제 가짜 뭐 이름을 대면서 누구네 집 아들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쳤던 거죠. 거기에 먹혀가지고. 이거 약초 캘러 가는데 뭐 공민증 뭐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또 보자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대야지.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제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장이 쩍으라 붙었겠다. 네. 진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잡히면 그냥 끝이구나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렇지 않게 걔네가 이제 넘겨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백두산에서 또 이제 거의 뭐 산에서 산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유격대 생활을 체험했죠. 전직적 이제 뭐 그 북한에 그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직접 백두산에서 외놈들과 싸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백두산에서 저도 뭐 투쟁을 좀 했다고. 예. 국가보위부 놈들과 네. 투쟁을 하고. 안 잡히겠다고 이제. 네, 그래서 그 2014년이군요. 네, 13년? 네, 13년에 13년도에 일단은 떠난 거 13년도에 떠났고 겨울에. 그러니까 13년도에 일단은 보이부 수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거의 뭐 10월달, 11월달 이때쯤이었고. 그때는 물도 엄청 찰 건데. 워낙 이제 지대가 워낙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무산이라는 곳도 워낙 이제
거의 겨울에 막 영하 30도씩 내려가는 데니까. 10월이면 겨울일 네, 완전 겨울이죠, 거의. 겨울 날씨.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을 넘어서 중국에 그 아는 지인분 집에 네.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안 가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이게 다 네. 해가지고 오셨겠는데 그때 예, 중국 생활에 있어서 그때가 이제 제가 2014년도였는데 네. 이제 제가 워낙 사건이 이제 연길이었어요. 그때가 그 지역이 연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길에. 거기 중국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로커들도 그런 내용을 아니까 거의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예.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건 산에서 막 거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딱 와서 그 안가에서 네. 그 주인 아주머니가 되게 이제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몸보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보위부에서 또 이제 그럴 수도 닥칠까봐. 있으니까 예. 또 뭐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일단 나는 수배자니까 지금 빨리 작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걔네가 이제 열흘 좀 넘어가지고 바로 이제 차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차 타고 뭐 어느 지역 정확한 지역명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가 한 며칠 동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루트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곤명 막 이렇게 통해서 막 오잖아요. 그 막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이제 겪었던 분들은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그거 검문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버스 딱 서가지고 이제 톨게이트 같은 데 딱 지나가면서 버스 딱 서가지고 이제 공안에 딱 올라오더니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또 이렇게 선택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보니까 선택권을. 예. 딱 보니까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래가지고 받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를 자는 척을 해야 되나 자는 척을 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벙어리 흉내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던 사람까지 딱 검열을 하고 나를 이렇게 보고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게 오래 보였나? 미성년자로 보였나? 아마 제가 중국 사람처럼 근데 그때 쩔깃했겠다. 엄청 그때 당시 그 안가에 들어왔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네 아들도 이 중국은 이렇게 머리를 다 완전 딱 빡빡하게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삼촌도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중국 머리처럼 이제 그냥 그러니까. 군대 가는 형식으로 딱 깎고 막 껌 좀 씹으면서 막 이렇게 깎거든요. 좀 너는 오빠처럼. 그래가지고 아마 중국 걔가 근데 그 순간에 막 당황해하고 막 이상한 행동,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냥 탁 뒤에다 의자에다 제치고 앉아서 그래도 다행이신 게 옆에 아버지가 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서로가 아버지는 됐죠. 또 아들한테 힘이 되고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힘이 되고 서로가 우지우지해서 그래도 예. 근데 우지가 됐다 해도 그 통과할 때 나는 그렇죠, 심장이 다 이제 다 말라붙은가 뭐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잡혔으면 네. 진짜 만약에 뭐 나 혼자 잡히면 그냥 나 혼자 끌려가고 둘이 잡히면 어떻게든 내가 이제 뭐 그 놈을 잡고 아빠라도 일단 살려보내야 살려야 되겠다. 왜냐면 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이제 계산을 하고 있죠. 얘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다 항상 계산을 넣어야 되잖아요.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근데 뭐 누굴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진짜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중국 넘어와서 이제 또 라오스 넘고 예.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메콩강 예. 가가지고 힘들게 난 엄청 힘들어. 하도 저희는 이제 기억하기도 그렇죠, 싫어 그렇죠. 저는. 뭐. 근데 하도 저희는 이제 워낙 이제 무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아빠가 약초 연구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산을 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막 진짜 하루에 몇백 리는 아마 걸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단련이 됐군요. 단련데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고사리 뜯으러도 막 아버지랑 같이 다니고. 근데 이제 메콩강에서 거의 한 조그만 이제 보트 같은 거 타고 가잖아요. 거기 한 5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라오스에서 우리가 합쳐졌어요. 어떤 물이랑. 네, 그렇잖아요. 일행이 일행이 생겼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10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트를 나눠가지고 탔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웠던 건 아빠랑 나랑 같은 배에 안 탔죠. 왜냐면 우리는 또 같은 배에 타면 또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빠네 배는 출발하고 우리 배가 뒤로 가는데 이제 그 라오스 경비정이 우리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 메콩강이 워낙 조금 넓잖아요. 예. 그냥 뭐 두만강처럼 짧은 강은 아니잖아요. 예, 10분을 예. 가더라고요. 한 통통이로. 통통이 타고 막 이제 중간쯤까지 얘네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와 진짜 막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뛰어내려서 막 수영장에서 가고 안 돼, 안 싶은데 돼. 더 늦잖아요. 그러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뛰어내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다행스러웠던 건 이제 태국도 이제 경비정이랑 또 이렇게 뭐 멀리서 이렇게 추고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배를 돌려가지고 국경을 넘으면 안 네, 되니까. 더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때는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표적으로해서 피하려면 내가 물에 뛰어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근데 했었어요. 이야기하시는 예. 거 들어보면 되게 운이 좋으신 좋았던 것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는 운이 되게 예. 좋았습니다. 예. 항상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검문서도 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 이제 영케 빠져나오시고, 네. 태국 딱 도착할 때까지도 하나 뭐 다른 사고 없이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전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뭐 남한테 굳이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이제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좌우명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희생이 되면서 제가 또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게 그렇지. 너무 이제 가슴이 뭔가 우울증 막 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으면서 내가 왔는데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 나와서 이제 뭔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